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곧 그들이 거짓말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북한 특수부대 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증거로 위성사진 3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처음 움직인 것은 지난 8일부터입니다. 이때는 러시아에서도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펼칠 때인데요. 하지만 이미 북한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으며 이동 장면은 합성 개구레이더 탑재 위성에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지난 12일 청진항에서 러시아 함정이 북한 병력을 이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국정원은 이 사진 하단에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정보당국이 러시아 함정의 이런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각각 발사에 성공한 군사 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도 활용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호기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촬영 장비를, 2호기는 SAR을 각각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수송되는 북한 병력이 한국 위성으로 확인되면서 증거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어디에 투입되어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군에는 이미 외국인 병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전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병사들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전투에 투입된다는 점을 모른 채 속아서 입대했고 최전선에 배치돼 사실상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을 위해 투입된 외국 병사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는데요. 국적은 네팔, 슬로바키아, 브라질, 인도, 이집트, 쿠바, 스리랑카, 세르비아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포로로 잡힌 군인들을 여럿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아서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출신의 포로 A는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가 입대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학을 주선했던 에이전시에 쏘가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었고 다친 사람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들었지만 최전선에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출신의 B는 시베리아 자연 속에 살고 싶어 러시아를 찾았고 시민권이 필요해 군대에 자원했다고 하는데요. 참호를 파고 벙커를 만드는 일만 하기로 약속받았지만 전장 한복판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국적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던 C는 IT 회사에서 취직 제의를 받아 러시아로 왔고 나중에야 이 회사가 러시아 군 정보당국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매일 드론 조종 훈련 등을 받아야 했고 결국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탈출을 시도하면 체포되거나 총살될 것이라는 협박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진 입대한 용병도 있다고 합니다. 훈련 중 중국 특수부대원을 목격했고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란인 사령관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이들은 $2,000, 약 27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전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병사의 상당수는 전장에서 사실상 총알바디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러시아군보다 우선 투입됐기 때문에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포로로 잡은 외국인 병사의 공식적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특히 상당수 국가에서 외국군을 위해 전투에 나서는 것은 불법인 만큼 이들은 귀국 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으며 러시아 역시 이들에 대한 귀환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르비우 지역의 포로 수용소에만 외국인 병사가 16명 있었고 다른 수용소에는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에 대한 처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조건으로 파병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입대자를 그간 어떻게 대우했는지 살펴보면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앞서 러시아군에 입대한 외국인 사례로 미뤄 북한군 병사들은 $2,000, 약 275만 원 안팎의 월급과 약간의 일시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 수준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병사들이 북한 정권에 바치는 상납금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무급으로 전쟁터에 내몰릴 처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군 사상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군사 전문 매체 오온도록스는 러시아 당국이 네팔인 전사자 유가족에게 전화로 사망 통보만 하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소식통은 러시아군이 외국인을 쓰는 이유는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북한군은 최전방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투입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수복작전에 우선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본토가 군수 무기 지원과 보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전쟁 경험이 없는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는데 최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북한군 1만 2천 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 이들이 머지않아 쿠르스크 지역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는데요. 영상에서는 힘들다야 늦었어라고 말하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곧바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식량, 즉 보급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국경에서 7km 떨어진 지점에서 러시아 부대를 이탈했던 북한군 18명이 원래 위치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당국에 발견돼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 인원을 포함한 북한군 교관 40명과 러시아 장병들이 전술 교환을 위해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상태였는데요. 북한군은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마친 북한군이 며칠 동안 식량을 배급받지 못한 채 쿠르스크주 숲속에 방치됐고 일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선은 보급은커녕 제대로 된 지휘 통제는 물론 지휘부와 통신조차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까지 파병 요청을 한 것은 러시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지 못해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 도움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이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죽고 러시아의 다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다. 북한군은 매우 жил라진 병력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쟁에서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많은 병력을 보낼수록 언어 소통을 비롯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장교는 러시아는 지금 중국 드론, 이란 미사일과 중국의 장갑차, 북한의 미사일과 탄약 그리고 이제는 병사까지 도움받아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해 남은 것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문제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자포리자주에서 전투 중인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북한군 투입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들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멈춰있는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79 공수여단 드론 조종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와 전쟁 중이다. 북한군은 여기 오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바로 탈영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고 그들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소식이 곧바로 들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 선발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군 측의 한 중국 용병이 SNS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을 데니잔이라고 밝힌 중국인 용병은 자신의 X계정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뒤 북한군 장교 8명이 첫 전투에 투입됐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데니잔은 루안스크 전선에서 사망한 5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양 군인이 사나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도 심지어 장교 8명이 참전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러시아군 지휘체계가 허술하며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며 실종됐던 용병들의 시신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나 포격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보상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선발대라면 정예 병력이 투입됐을 텐데 예상대로 북한군은 서방제 최첨단 무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먼 타국 땅에서 이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